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3장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제목을 먼저 보면 Elementary Matrix Opera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말로 기본 행렬 연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핵심 단어는 Systems of Linear Equation인데 선형 연립 방정식을 의미하겠습니다. 즉 3장에서는 행렬을 이제 사용을 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을 좀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그러한 방법의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을 우리가 몇 가지 소개하고, 그러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의 성질들을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의 1절에 있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elementary matrix operation이라는 것과, 즉 기본 행렬 연산과 기본 행렬 연산을 적용해서 얻은 기본 행렬 elementary matrix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3장에서의 주된 목표 중에 하나는 행렬의 그 유용한 오퍼레이션을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한 유형 오퍼레이션들은 랭크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성질들을 이제 갖게 되겠습니다. 랭크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이 지금 낯설 텐데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도 나중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랭크를 유지하는 오퍼레이션을 일단 살펴보고,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언급한 연립방정식을 체계적으로 푸는 그런 방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장에서 다루었던 연립방정식을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연립방정식을 1장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U1부터 U5라는 5개의 벡터가 있을 때 2, 2,8이라고 하는 벡터가 이 5개의 벡터로 생성이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2, 2,8이라는 벡터가 U1부터 U5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 즉 다음 식을 만족하는 개수 A1부터 A5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 A1부터 A5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주어진 이 식을 각각의 성분별로 우리가 그 등식을 얻어내면 첫 번째 성분은 2, 두 번째 성분은 6, 세 번째 성분은 8이 된다라는 그런 조건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미지수가 A1부터 A5 5개의 미지수를 갖고 식이 3개가 되는 그러한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좀 더 간단한 연립방정식을 만들 때 우리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떠올려 보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순서를 서로 교환을 하거나, 혹은 하나의 방정식에 영이하는 상수를 곱하거나, 혹은 하나의 방정식에 상수를 곱한 것을 다른 방정식에 더하는 이런 세 가지 변형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좀 더 풀기 편한 간단한 연립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러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이 세 가지 변형 방법을 적용을 해서 간단한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으로 변형을 한 다음에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은 이제 그 A1, A3, A4를 남겨두고 다른 A2, A5를 다 이항을 하게 되면 A1, A3, A4가 A2, A5가 정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정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1장에서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었는데요. 자, 3장에서는 이것을 행렬을 사용해서, 그리고 행렬의 곱을 사용해서, 혹은 행렬의 연산을 사용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행렬과 관련된 식으로 변형을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데요. 자, 다음 연립방정식은 행렬의 곱을 사용을 하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 행이 3개이고 컬럼이 5개인 행렬이 있는데요. 이 행렬을 이제 A라고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지수에 해당하는 A1부터 A5를 컬럼으로 하는 그런 컬럼 벡터를 생각을 이제 해서 지금 A라는 행렬과 이 컬럼 벡터를 X라고 둔다면 이 컬럼 벡터를 이제 곱하게 되면 첫 번째 행과 곱할 때 이 연립방정식이 첫 번째 식에서 왼쪽 식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 왼쪽 식의 결과가 2와 같아야 되므로 왼쪽에 있는 이 A라는 행렬과 X라는 컬럼 벡터를 곱했을 때 첫 번째 성분이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행렬 곱과 관련된 식으로 우리가 변형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번째 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산을 해보면 두 번째 그 연립방정식에서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행도 계산을 해보면 연립방정식에서 세 번째 이 방정식에 해당하는 식으로부터 우리가 다음 등식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직접 미지수 A1, A2, A3, A4, A5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쓰려면 좀 길게 써야 되고 좀 번거로웠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A1, A2, A3, A4, A5 각각의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을 가지고 이런 행렬들을 만들고 그다음에 미지수를 가지고 컬럼 벡터 혹은 컬럼이 하나인 행렬을 만들면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AX가 B라는 그런 행렬에 관한 식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B는 2, 6, 8을 성분으로 하는 이제 컬럼 벡터 혹은 컬럼이 하나인 행렬을 이제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잡한 선형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선형 연립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ax 곱하기 b와 같은 행렬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행렬의 곱으로 나타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연립방정식을 간단하게 변형을 할 때 사용을 했던 그러한 그 변형 방법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과연 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생각했던 연립방정식을 간단하게 바꾸는 변형 방법에는 두 개의 방정식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교환을 하게 된다면 A라는 이 행렬에서부터 바뀐 연립방정식에서의 개수 행렬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첫 번째 식에서의 개수가 첫 번째 행이 되고 두 번째 식에서의 개수가 두 번째 행이 되므로 이 두 식을 변형을 하게 되면 A라는 행렬 입장에서는 두 개의 행을 서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식을 이제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방정식을 이제 교환을 할 때는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도 서로 교환이 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이 두 개의 상수도 서로 교환이 되므로 B라는 행렬 입장에서도 2와 6의 위치가 서로 교환이 일어나는 그런 결과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 형태의 변형 방법, 즉 두 개의 식을 위치를 교환을 하는 그러한 변형 방법은 행렬 A 혹은 행렬 B라는 관점에서는 A의 두 행을 교환하거나 B의 두 행을 교환하는 것에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변형 방법으로서 하나의 식에 영위하는 상수를 곱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개수가 전부 다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때 개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식에 해당하는 개수가 2-4, 2, 0, 8에서부터 2분의 1 곱하면서 1, 마이너스 2, 1, 0, 4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6은 또 3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즉 하나의 식에 0이 아닌 상수를 이제 곱하는 것에 대응하는 행렬 관점에서의 변형은 어떤 적당한 행에다가 0이 아닌 상수를 해서 성분을 바꾸는 일에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 있는 6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에 있는 6을 0이 아닌 2분의 1 곱해서 이제 3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변형 방법은 하나의 식에 상수를 곱한 것을 다른 식에 더하는 것이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식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두 번째 식에 더하게 되면 여기 있는 A1을 갖다가 우리가 없앨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그 연산이, 그러한 변형이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 입장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첫 번째 행에 있는 것이 첫 번째 식에서의 개수가 될 텐데요. 즉, 첫 번째 행에 있는 각각의 개수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것을 두 번째 행에 더하는 그런 과정에 대응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상수 쪽을 보더라도 2에 마이너스 1 곱한 것을 이제 6에 더하는 과정은 B라는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행에 있는 성분에 마이너스 2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두 번째 행에 더하는 그런 과정에 대응하는 것이 세 번째 형태의 변형을 행렬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 그런 연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세 가지 형태의 변형 방법을 행렬 A 혹은 행렬 B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A라는 행의 두 개의 행을 서로 교환을 하는 것과 A라는 행렬의 한 행에 대해서 0이 아닌 상수를 곱하는 그런 과정 혹은 A라는 행렬의 한 행에 어떤 적당한 상수를 곱한 것을 다른 행에 더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연립방정식을 행렬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것이기 때문에 행렬의 관점에서 이러한 변형 방법들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한 새로운 해석이 결국은 다음과 같은 연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형태의 연산을 행렬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연산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연산 들에다가 얘가 특별한 이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lementary row operation 혹은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n by n 행렬이 있다고 할 때, 자, elementary row operation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앞에서 본 것처럼 두 개의 행을 서로 교환하는 형태의 연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별 곱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A의 한 행에 상수를 곱한 것을 다른 행에 더하는 것. 이 세 가지 형태의 연산을 우리가 기본 행 연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즉, 행에 기본적으로 행하는 연산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런 1번, 2번, 3번 유형의 연산을 모두
기본행 연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행 연산을 조금 더 구분을 할 때는 첫 번째 형태의 그 기본행 연산을 유형 1 혹은 타입 1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유형의 기본행 연산을 타입 2 유형 2,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태의 기본행 연산을 타입 3 기본행 연산이라고 구분해서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면 다음 세 가지 형태의 그 연산을 우리가 기본 행 연산, Element Row Operation이라고 부를 건데요. A의 두 행을 교환을 하거나 A의 한 행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하거나 A의 한 행에 그 스칼라를 이제 곱한 것을 다른 행에 더하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연산을 모두 Elementary Row Operatio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Elementary Row Operation 뿐만 아니라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이라는 것도 우리가 비슷하게 약속을 할 건데요. 자, 조금 전에 Elementary Row Operation은 행을 기준으로 해서 세 가지 유형의 연산을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비슷한 형태로 컬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A의 두 개의 컬럼을 서로 교환을 한다거나 A의 한 컬럼에 0이 아닌 상수를 곱한다거나 혹은 A 한 컬럼에 상수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다른 컬럼에 더하는 이러한 컬럼에 행하는 그러한 연산들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세 가지 유형의 연산을 Elementary Column Operation 기본 열 연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행 연산, 기본 열 연산은 모두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있는데 기본 행 연산과 기본 열 연산을 합쳐서 우리가 간단하게 기본 연산, 기본 행열 연산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연산은 기본 행 연산 또는 기본 열 연산을 이제 합쳐서 부르는 말로 쓰도록 할 것이고 이러한 기본 연산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떤 것을 썼느냐에 따라서 타입 1, 타입 2, 타입 3라고 각각의 유형을 구분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약간 좀 늘어나긴 했지만 네, 한번 정의를 했으니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다음과 같은 3x4 행렬이 있을 때, 자, 이 행렬에다가 몇 가지 기본 연산을 적용해서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연산은 A의 첫 번째 행과 A의 두 번째 행을 교환하는 그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산을 하거나 혹은 또 다른 이제 기본 연산으로서 이번에는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인데요. A의 두 번째 컬럼에 3을 곱하는 그런 연산을 이제 하거나 혹은 마지막으로 해볼 연산은 A의 그 세 번째 행에 4배를 한 다음에 그것을 첫 번째 행에 더하는 그런 연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연산을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연산을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타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첫 번째 스타 연산을 적용하게 되면 행렬이 지금 바뀔 텐데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이제 순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2, 3, 4가 두 번째 행에 있을 것이고 2, 1, 마이너스 1, 3이 첫 번째 행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행은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행렬을 이제 B라고 부른다면 A의 Elementary Row Operation 중에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하는 타입 1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게 되면 A에서 B로 변형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퍼레이션을 더블 스타라고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더블 스타 오퍼레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또 행렬이 지금 바뀌게 될 텐데, 더블 스타는 두 번째 컬럼에 3을 곱하는 것이므로 이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값만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을 텐데요. 두 번째 컬럼에 3을 곱하는 것이니까 6, 3,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3, 마이너스 1, 1, 4, 4, 2로 되겠습니다. 이 행렬을 이제 간단하게 C라고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A에 더블 스타에 해당하는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C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세 번째 형태의 세 번째의 연산을 우리가 간단하게 트리플 스타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에 이 트리플 스타에 해당하는 연산을 적용을 하게 되면 또 행렬이 새롭게 얻어지는데, 지금 트리플 스타에 해당하는 연산은 A의 세 번째 행에 4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는 것이므로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첫 번째 행만 바뀌는데, 첫 번째 행이 네 번째 행에 4를 곱한 것을 이제 더하게 되므로 첫 번째 행이 4, 4, 16에 17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0을 곱하면 그대로 있을 테니까 2, 그 다음에 1에다 4를 곱하면 4하고 3을 더하니까 7, 그 다음에 2에다가 4를 곱하니까 8에다가 4를 더하면 12가 되겠습니다. 이 행렬을 이제 M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한 행렬에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나 혹은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이제 하게 되면 새로운 행렬을 얻는데, 이렇게 새로운 행렬을 얻는 그러한 연산을 elementary row operation, elementary column operation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A에서 B, A에서 C, 혹은 A에서 M으로 이제 변형이 일어났는데,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A에서 B로 변형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B로부터 다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을 적용을 하면 다시 A를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A의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을 해서 B를 얻었기 때문에 B에다가 다시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을 교환하게 되면 A를 얻게 되겠습니다. 즉, A에 적용한 스타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B에서 A를 다시 복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지금 두 번째 컬럼에 지금 3이 곱해져서 A에서 C로 바뀌었는데요. 자, C에다가 다시 적당한 엘리먼트리 오퍼레이션을 적용해서 A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 C의 두 번째 컬럼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3을 곱한 것 대신에 3분의 1을 곱하게 되면 다시 A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오퍼레이션은 앞에는 더블 스타랑은 좀 다르니까 더블 스타의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스타와 더블 스타 프라임은 서로 다른 연산이긴 하지만 더블 스타가 타입 2에 해당하는 그런 연산인데요. 그런 경우에 더블 스타 프라임도 타입 2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연산은 연산 자체는 다르지만 유형은 동일한 연산이라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A에서 M으로 세 번째 유형의 그 연산을 적용해서 얻었는데요. 다시 M에서부터 A를 복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M의 세 번째 행에 앞에서는 4를 곱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4를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해주면은 다시 A가 그대로 복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에 적용하는 연산은 앞에 있는 트리플 스타하고는 조금 다르죠. 트리플 스타는 4를 곱했는데 지금 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트리플 스타 프라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트리플 스타가 의미하는 연산과 트리플 스타 프라임이 의미하는 연산은 다른 연산이긴 하지만 유형을 보면은 둘 다 타입 3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자, P라는 행렬로부터 적당한 elementary operation 적용을 해서 Q를 얻었다면 Q에다가 다시 적당한 elementary operation을 적용하면 다시 P로 되돌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스타와 더블 스타는 동일한 연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연산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연산이 동일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스타와 더블 스타는 유형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그걸 말로 써보면 P에서 Q를 이제 얻었다면 elementary row operation 혹은 elementary column operation 적용을 해서 얻었다면 Q로부터 다시 P를 얻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적용하는 연산은 같은 연산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같은 타입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에서 A에서 M으로 나서 다시 M으로부터 A를 얻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4를 여기 세 번째 행에 곱해서 첫 번째 행에 더하는 그런 연산을 하게 되면 M에서부터 출발해서 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적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있는 몇 개의 슬라이드가 그러한 사실을 이제 확인하는 슬라이드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elementary operation을 약속을 하는 것까지 우리가 일단은 하도록 하고요. 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